오늘은 91회차고요. 오늘 그림책을 갖고 왔습니다. 그림책은 매미, 빨간 나무, 숀 텐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작품은 되게 짧으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림책으로만 갖고 왔습니다. 이분 작가를 알게 되시면 다른 작품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미라는 책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그림책으로는 어른들을 위한 종용 그림책이 나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어릴 때부터 혼자 그림 공부를 해서 16살 때부터 공포소설, 공상과학소설, 판타지 이런 쪽으로 사파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분 작품이 애니메이션이나 SF 판타지 이런 영화로 제작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 책이 굉장히 많이 지금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빨간 나무, 이너시티 이야기, 매미,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이 독착, 이런 책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건드려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매미를 보고 작년 8월에 이렇게 떨어져 죽고 있는 매미를 책상 위에다 갖다 놨는데 아직도 썩지 않고 지금도 제 책상 그 꽃나무 위에 놓여 있거든요. 이렇게 길 가다가 보시면 나무 위에 이렇게 허물을 벗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껍질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껍질조차도 사실은 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매미는 도시 속에서 그렇게 울고 싶은 게 아니라 숲속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면 밤에 이렇게 허물을 벗기 위해서 자기만의 빛을 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화 속의 아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고요. 그래서 매미, 지금부터 선우 원장님께서 그 목소리로 여러분한테 진지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매미. 매미는 고층 빌딩에서 일한다. 데이터를 입력한다. 17년 동안 아파서 쉬는 날은 없다. 실수도 안 한다. 톡톡톡. 매미들은 모두 날아서 숲으로 돌아간다. 가끔 인간들을 생각한다. 웃음을 멈출 수 없다. 톡톡톡. 고요하고 평화로이 매미 소리가 바위를 뚫는다. 마쇼 마쇼. 빨간 나무. 때로는 하루가 시작되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귀머거리 기계. 마음도 머리도 없는 기계. 매미, 정연복. 불볕더위 속 어디에선가 함성처럼 들려오는 매미 소리. 저것은 생명의 찬가인가, 피울음의 통곡인가. 겨우 한 달 남짓한 짧은 생일 뿐인데도 나 이렇게 찬란하게 지금 살아있다고 온몸으로 토하는 뜨거운 소리에 늦잠에서 부스스 깨어난 나는 참 부끄럽다. 사랑, 안도현.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희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아, 천원기님 감사합니다. 정말 속도감 있게 중간중간에 여백을 느낄 수 있게끔 읽어주셔서 너무 공감이 잘 되었습니다. 오늘 손텐 작가를 했는데요. 이 작가의 매미는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까요? 손텐의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힘들고 고된 이들을 주로 하였지만 성실히 해서 곧 몇몇 회사에서 건축가로 일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뛰어난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실력과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모티브로 매미가 나왔는데요. 이 매미가 꼭 굳이 이방인으로만 보기보다는 우리가 주변에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누군가, 그 누군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미는 꼭 이방인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없는 누군가, 그가 속한 무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17년 동안 일한 매미는 어디로 떠났을까요? 자연으로 회귀는 무엇을 뜻할까요? 미국 중서부 지역에 사는 매미는 7년이 아니라 17년을 땅속에 살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태어나면 한꺼번에 17년 만에 태어나서 울기 때문에 엄청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명태나 그냥 해고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이 책의 매미도 17년을 회색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한 매미가 회사를 떠날 때는 파티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책상을 치우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층에서 자기는 날아 올랐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이 작가는 이 짧은 그림책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서 해결할 부분도 바로 그 책을 읽는 사람의 몫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이너시티 이야기인데요. 달 물고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속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그럴까? 왜 이런 인간이 있을까? 물고기는 뭘 상징하고 이런 식의 계속 물음을 던지는 그런 사파를 굉장히 많이 그려서 아마 아이들이 읽기에는 스토리가 굉장히 좀 무겁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른들이 읽기에는 계속 자기 안에서 물음을 넣어서 더 나은 어떤 스토리가 탄생할 수 있게끔 그런 자극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작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야기 스케치를 할 때 그냥 싸고 낡은 종이 이런 버릴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자기는 만약에 그림을 작게 그려서 그 그림 속에서 지문을 던지고 그 지문을 할 때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다양한 얘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매미와 관련된 주제로 제가 매미를 토파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매미의 우화 과정을 보셨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몇 번 돌려봤습니다. 이분이 12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데요. 굉장히 매미의 우화 과정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한 달 동안 계속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애벌레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나무 젓가락을 꽂고 우화하는 과정을 찍어낸 과정에 굉장히 좀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아, 그래서 이 유튜브가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키워드는 오덕, 5가지 덕, 우화, 당량 규선, 그다음에 소수, 익성관, 선택, 빛공해 이런 키워드를 갖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중에 하나만 가지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름에 만날 매미를 다시 한번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미와 오덕. 매미는 수컷만 우는데 이유는 3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짝짓기 할 암컷을 찾기 위해서, 둘째는 수컷들끼리 싸우기 위해서, 셋째는 위험에 처했을 때 운다고 하는데 진나라 때의 시인 유구는 매미를 일컬어 5가지 덕을 지닌 공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덕이란 뭐냐? 문, 청, 염, 검, 신이라고 합니다. 놀라웠습니다. 5가지 덕을 지닐지는 몰랐습니다. 여기에 매미를 지극한 덕을 갖춘 공충이라고 아까 유군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기 첫째는 문덕이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감추고 있는 매미의 곱게 뻗은 입은 길게 늘어진 선비의 각공과 같아서 학문의 뜻을 둔 선비와 같이 칭한다고 합니다. 매미의 반복적인 울음소리는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둘째, 청덕이 있다고 합니다. 매미는 오로지 맑은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니 천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고충이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염덕이 있다고 합니다. 농민이 애써 일꾼 곡식을 탐하지 않으니 염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검덕이 있다고 합니다. 매미는 여느 벌레들과는 달리 집조차 짓지 않고 그냥 나무에서 생활하니 욕심이 없고 검소하다고 합니다. 5번째, 매미에게는 신턱이 있다고 합니다. 매미는 철에 맞추어 허물을 벗고 때에 맞춰 열심히 울며 물러날 때를 알고 지키는 신의가 있다. 그래서 매미는 쥐로 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매미의 오덕에 이어서 탈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 추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근사록에 군자의 학문은 반드시 하루를 새롭게 한다. 하루를 새롭게 하면 날마다 진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대학에 나오는 일일신, 우일신과 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게 얘가 아까 우화를 하잖아요. 껍질을 벗잖아요. 그래서 매미는 오랜 기간 유충을 지내다가 성충이 되어 검성탈각, 즉 금빛 날개를 가진 화려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데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한다는 교훈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분은 탈자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매미의 삶에서 대변화를 거치는 단계, 우리가 독서를 하고 새롭게 모여서 뭔가를 배우는 건 아마 탈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이런 걸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나라 시인이 소동파는 그 적벽부 시에서 엄마 죄송해요. 훌쩍 세상을 버리고 홀몸이 되어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우화 등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마 공충인 매미가 나무나 바위 위에서 껍질을 벗고 나면 나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상상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소동파는 이것을 범접한 세상에서 벗어나 즐겁게 지내는 도연한 도구적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화 등선은 종종 자아 개발과 성수,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껍질을 벗고 날개를 달아 신선이 된다는 것은 선탈, 즉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나아가 자신의 허물을 참여함으로써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키워드에 당랑, 규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마귀당, 사마귀랑, 엿볼규, 매미선.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엿본다는 말로
눈앞의 이익에 어두워 뒤에 따를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 소탐대시를 칭하기도 하는데요. 전한 때 유황이 지은 설원, 정관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랑, 포선이라고도 하고요. 장자, 상목편에 나오는 당량, 박선이나 한시외전에 나오는 당랑, 제후라는 말도 똑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춘추시대 말기 오왕구차가 월나라 공략에 성공한 후에 자만에 빠져서 간신말만 믿고 월나라에서 보낸 민서시에 빠져서 탐닉 생활을 하니까 월의 구천이 와신상담 다시 재기하려고 노린다는 것을 아는 중신들이 간곡하게 권했지만 만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자 우가 젖은 옷을 입고 이 부차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침부터 무엇을 그리 헐뚱대느냐라고 왕이 묻자 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정원에 갔더니 높은 나뭇가지에 매미가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 뒤를 보니까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고요. 그때 호리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사마귀를 먹으려고 노리는데 사마귀는 통 기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새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는데 그때 그만 할 수 없는데 정신이 팔려 웅덩이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적신 것입니다. 천하에는 이런 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 조심해. 너 뒤를 칠 그 구천이 노리고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이 간언을 듣지 않고 결국 월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덕무가 나오는데요. 이덕무가 지은 그 사는 집이 성귤 땅, 매미선, 껍질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이분은 서얼이라고 서자였지만 가난했고 몸이 약했고 공부하기 어려운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도 매일 책 읽는 양을 정해서 1시간에 10번, 하루에 50번. 그래서 책 읽는 바보, 간서치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13개나 호를 갖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직장도 없고 서열에 너겁지 않은 시선에 재능은 있었지만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에 밀려서 굉장히 고분분투하셨지만 그래도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화롱 정점을 찍은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성골당이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이덕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왕의 위에 쓰는 이 간이 익성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미 선을 쓰더라고요. 매미의 날개를 품은 왕의 모자. 왜 매미의 날개일까? 농부가 지은 곡식을 탐하지 않고 이슬만 먹고 사는 매미.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청렴함의 상징. 그 매미의 덕을 잊지 말라고 조선의 왕들이 썼다고 합니다. 매미의 일생,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약충이 돼서 이렇게 애벌레가 땅속에서 나올 때까지 알이 7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무 위에서 허물을 벗고 다시 날아가고 알을 낳고 날아갑니다. 이 매미의 일생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요. 자신의 날개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브라와 같은 부분에 진동, 이 공명실이 있어가지고 울면 굉장히 크게 들리기도 하고요. 소리가 시끄러워서 밤중에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네, 매미 울음소리에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매미 12종류의 울음소리를 담아서 한국의 매미소리 도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 이런 곤충들이나 이런 새와 같은 소리들을 분석해서 그 스펙트럼을 영상 자료를 담아서 도감을 만드는데요. 이번에 만든 게 매미소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5월부터 11월까지 관찰되며 다양한 소리가 온다고 하는데 5월인 봄에는 세모 배매미, 풀매미, 여름에는 말매미, 유지매미, 산매미, 애매미, 스름매미, 소여산매미 등이 각각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주파수가 다 틀리다고 합니다. 늘터매미는 늦은 11월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도심에서 새벽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들리는 매미 소리는 산매미가 우는 소리고요. 해가 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에 긴 울음소리를 내는 말매미 소리가 아마 거세게 가장 큰 주파수로 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느털매미, 말매미 여러 가지 주파수대로 다 틀린 이 도감에 나오는데요.
환경부 사이트에 가셔도 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브루드 9, 아까 10, 뭐 이런 거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주기매미 출현이 임박할 때 엄청난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얘네는 종에 따라서 13년 또는 17년, 아마 그 매미의 손텐 작가의 모델이 됐던 건 17년 산 매미였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한 마리 내는 소리가 약 70에서 90데시벨로 진공청소기 소음인데, 이게 모이면 그냥 항공기가 뜨는 소리 버금가라고 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예, 크리츠키 박사는 이 매미 소리가 항공기 소음 레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96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 히드로 공항 상공을 비행기하는 제트기 소리가 80데시벨이니까 이보다 더 커서 이 매미떼에 둘러싸이면 20분간 콘서트에 다녀온 것처럼 귀가 얼얼하다고 합니다. 매미는 주로 낮에 오는 곤충인데 요즘 밤에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건 열대야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체온이 달라지는 병온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날씨가 매우 더우면 이 매물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원인이 빛공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빛공해는 뭐냐면 지나친 인공 조명으로 인한 공해를 뜻하는데, 도심일수록 건물이 많을수록 인공 조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낮인 줄 알고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해가 심한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우화 보셨잖아요. 이 껍질 벗고 나오는 거. 보통 3시간부터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관찰하려면 부지런히 밤 늦게까지 불철을 켜면서 지켜봐야 하는 장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껍질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 애벌레가 마진불투, 투진, 풍진소양 뭐 이런 약에도 쓰인다고 하고, 냄새가 거의 없고 맛은 덤덤하다고 하고, 어떤 유튜브는 직접 먹어봤더니 중앙대사전에는 맛은 달고 짜다고 하는데, 여기 이거 볼 때는 약간 자기는 짠맛이 난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리에도 토핑에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스파게티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저도 알았습니다. 지구에 3,000여 종의 매미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미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생존 비밀이 뭐냐면, 매미는 5년 주기, 7년 주기, 17년 주기, 13년 주기, 이게 소수거든요. 일과 자기 자신으로 나눠지는 수. 그래서 매미에게는 14, 16, 18 이런 주기가 없다면 짝수 주기가 드문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생존을 위한 전략 패턴이라고 합니다. 천적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장 패턴을 천적의 성장 패턴과 달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13년, 17년 같은 소수를 주기로 하면 천적과 마주칠 기회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미의 주기가 5년이고 천적의 주기가 2년이면 천적과 만날 기회는 10년마다 온다고 합니다. 근데 매미의 주기가 17년이고 천적의 주기가 3년이라면 51년이 돼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기가 소수인 이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천적의 수명이 몇 년이든 간에 소수로 이루어진 선장 사이클을 놓아야 안전장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연의 신비는 늘 우리를 감탄케 한다고 합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달한 말처럼 매미의 인내가 보상받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천적이 계속 그 주기와 맞닥뜨려지면 아마 매미는 더 소수의 주기를 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미와 관련된 단어 키워드를 갖고 여러 가지 작가들이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매미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대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폴레옹 힐이 얘기했고요. 매미는 땅바닥에서 17년을 살았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 자신만의 고요한 소리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매미는 인생에서 끝나지 않은 도전을 상징한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미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인생에서 높은 곳에서 도달할 수 있다. 매미는 자신만의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들린다. 매미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마이크 타이슨이 얘기했고요. 매미는 단지 하나의 생물이지만 그들의 노래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며 인생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한다. 매미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곤충이었습니다.
매미와 관련된 얘기 중에 저는 더운 여름밤 매미 노를 속에서 새벽을 기다린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바위 속까지 새겨지고 녹아내린다. 매미 소리는 작은 것 같지만 꾸준히 누르면 바위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태어나지만 날개를 키우고 하늘로 탈출한다. 나도 매미처럼 되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한 건데요. 이 얘기가 손텐의 그림 마지막에 날고 있는 그 매미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미, 오늘 보신 그림체, 빨간 나무도 결국엔 자기 자신을 찾았는데 먼 곳에서 찾지 않고 바로 자기 앞에서 찾았잖아요. 매미의 일생을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것인지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 토요일은 국리부가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7시부터 8시 반까지 다양한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누구나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 92회차 일요일날 낭독정원에서 잠자기 전 3분 내 마음 보살피기에서 뽑아낸 키워드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